어제 그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침이고 뭐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까딱 잘못하면 코로나인지 이 감기의 그 초기 증세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지금 쉬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낫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오전에 양성 판정 났다 그래서 그냥 바로 저희들은 이렇게 병원으로 왔어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뒷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편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라고 하면서 지금 경기도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아마 주옥순 씨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어떻게 봤어요? 지금 방금 주옥순 씨에게. 저는 이제 저희가 그제인가요? 이제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꾸 우리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국가가 우리한테 족쇄를 채우려는 거다라면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막 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논리와 정확하게 동일한 논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검사 받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의심 환자 취급하는 정부 방역 당국이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달라진 거거든요. 지금 결정적인 그 변화의 계기는 본인이 직접 코로나19의 아픔을 겪었던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내가 걸렸을까라고 하다가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고 가슴이 결리고 실제로 본인이 나는 이제 괜찮아서 뭐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 나가려고요라고 했다가 집회도 못 나가고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지금 실려간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가족도 같이 걸려서 지금 같이 병원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걸려 보니까 이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그리고 이게 검사 받으라고 하는 이 정부의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도 지금 뭐 음성인데 양성으로 조작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양성이고 실제로 코로나 증상을 겪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주장이 조금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었는지 사실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께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되신 분들이나 신도분들이 저 영상을 좀 보시고 실제로 내가 걸렸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뭐 검사를 믿어도 되겠구나 우리나라의 치료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구나 방역 당국을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방역 당국 검사에 응하지 말라, 피해 다녀라, 혹시나 강제로 그러면 고발할 테니까 나에게 연락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분이 이제는 이제 국가의 방역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해요. 아까 앞서 이제 정광훈 목사 오늘 입장문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목사도 목이 칼칼한지 계속 목을 이제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분들의 경험담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두통, 만성 두통도 시달리고요. 완치됐다고 해서 다 난 게 아니거든요. 그 후유증이 또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분들 정광훈 목사 또 주옥순 씨도 이제 겪어가면서 점차 생각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존슨 영국 총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뭐 저 영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났을 때 이거 괜찮다, 마스크 낄 필요 없다라고 본인이 앞장서서 주장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걸려 보니까 또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어떤 사경도 헤맸고. 근데 이제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어떤 극진한 보호 때문에 본인이 낳고 난 뒤에 이거 진짜 그 장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로 마스크를 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감염병이라는 게 뭐 사실은 이 당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어떤 차이는 좀 있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좀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엄청난 고열과 함께 근육통 이런 걸 이제 하고 나중에는 낳고 나더라도 굉장히 가슴 통증이라든지 또 탈모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본인의 탈모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낳고 난 다음에 머리가 숭통숭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감염병이 정말 힘든 거다, 위험한 거다.
라는 걸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자꾸 감염병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나도 걸릴 수가 있고 내 가족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 와중에도 이 자신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분에 대해서는 주옥순 대표가 막 또 이제 열변을 토해요. 예. 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미래통합당하고. 아니 정광훈 목사도 그 크리스찬 투데이랑 그 인터뷰할 때 서울 의료원에서 전화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예요. 내가 다 고발하려고 우리 편 중에서 하태경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태경 의원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아군에게 총질한다. 뭐 변절자, 내부의 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옥순 대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 비슷하게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들, 정광훈 목사, 주옥순 씨, 신혜식 씨, 이 사람들은요 지금 다 국가의 방역 매뉴얼대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치료를 받고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반대로 아직까지 바깥에 있는 자신들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국가 믿지 마. 이 시스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감옥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치료받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검사도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검사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주옥순 씨는 본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데를 다녔는지 어떤 곳을 갔는지 이런 동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찜질방에서 잤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요? 본인이 그 광화문 집회 다음 날 한 유튜브에서 분명히 어제 찜질방에서 자고 남의 집을 빌려서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같이 시청자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다른 신문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 방송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지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집을 잠깐 빌려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 방송 들어보십시오. 자, 분명히 찜질방에서 잤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진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본인이 찜질방에서 잔 적이 없다라고 또 보고를 합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날 만약에 이제 주옥순 대표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날이 16일이에요. 집회 다음 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명확하게 좀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토대로 해서 지금 주옥순 대표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신천지 때도 신도 한 명이 찜질방에 묵었다가 그 청도 일대, 대구 경북 청도 일대가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아픈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간 곳, 본인이 방문했던 곳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옥순 씨와 또 한 명의 유튜버 이 신혜식 씨가 있는데 신혜식 씨 얘기도 참 가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죄를 졌으면 이해해요. 여기 교도소면 이해해요.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죄인 다루듯이 하냐고 지금 사람을. 내가 죄 졌냐고. 간호사들이 저를 죄인 다루듯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까? 제가 뭐 소리치면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왜 방송했냐고? 그럼 전화도 하지 말란 얘기네, 여기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일 터지면 여기서 깽판 친 줄 아세요. 라면 밥. 야, 비주얼이 좋다. 라면 밥. 응? 그럼 라면도 먹고 밥이 식었는데 또 따뜻해지니까 좋고. 김밥이 참치김밥이네. 참치김밥.
저는 이 뭐 주옥순 씨도 그렇고 신혜식 씨 방송을 보질 않아서 무슨 컨텐츠로 무슨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먹방이에요? 최은미 기자, 저 먹방이에요? 저분들 하시는 방송이? 먹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물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 보셨던 화면은 이제 병원 모습인데 거기가 아마 보라매 병원일 거거든요, 서울. 거기에 있다가 아마 두 번째로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간 것 같은 모습이고 이제 배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처음에 병원에서 뭔가 본인이 굉장히 항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했다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감옥이냐. 내가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냐. 아마 병원에서는 1인실이 아니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있고 옆방에도 사람들이 있고 뭔가 시끄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얘기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있잖아요. 1인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음성이던 사람도 양성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분은 아마 주옥순 대표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이 정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곳에 온 건지 진짜 양성이라서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보건기관에서 뭔가 허위 조작을 해서 양성으로 둔갑해서 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지금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양성질을 정부가 나한테 양성질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적응을 해가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방역 당국을 불신하는 모습을 저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랑은 왜 그 자신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앞서 이제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호복까지 입고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병간호해주고 있는 의료진 간호사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지 못할 망정 왜 싸워요? 간호사랑? 왜 싸우냐면 뭐 정말 택배 안 받아준다. 택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 주문 안 해준다. 받아와야 되는데. 간호사가 저희 뭐 호텔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특급 호텔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요. 어제 방송, 저 방송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저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 이게 한 명 더 들어온답니다. 난 낯선 사람하고 같이 못 자요. 라고 얘기해요. 1인실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외부 음식 다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게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 방송을 할 때 저 상황을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옷도 계속 갈아입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의 영상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과 신도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라이브로 이제 중계해주면서 이혼 방송하듯이 했는데 그때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 갑자기 이제 저녁 시간에 신도들이 막 지지자들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근데 그 신혜식 씨가 운영하는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제목을 뽑냐면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사랑제일교회로 투입돼 오늘 내로 철거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모은 거예요. 무장한 건 맞죠? 경찰 특공대는 아니고. 특공대 아니잖아요. 방호복으로 무장했죠. 그런데 무장한 경찰 특공대 그러면 우리는 스와팀을 얘기하잖아요. 총과 칼 뭐 이런 무기를 찬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방송을 하는데 본인은 국가에 대해서 아까 주옥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좋다 우리나라. 시설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신혜식 씨는 룸 서비스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신혜식 씨 뭐 어떤 상황으로 몸 상태가 치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옥순 씨도 그렇고 신혜식 씨도 그렇고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저 병실에 들어가서 공포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빨리 이 병을 이게 코로나19를 극복해야지. 그리고선 의사와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방송할 생각조차 아예 못할 텐데 저분들은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서로도 방송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나요? 뭐 저 추정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수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지만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방송 수입도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위체 신앙을 통해서 모금 활동도 하고 뭐 이런 후원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을 원래 상황도 매일매일 방송을 했지만 또 지금 상황도 어쩌면 지금 상황 나름대로 또 방송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또 필요성 이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방송 소재거리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참 일반 방송과는 전혀 다른 어떤 컨셉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생활들, 자신의 개인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투병 과정을 이제 저렇게 뭐 먹는 거, 전부 사실 뭐 일반 방송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걸 이제 있고 또 워낙 이제 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수 유튜브 쪽에서는 신의 한 수란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구독자 수가 많은 방송이기 때문에
저기에 방송에 뭐 이런 상품 광고도 하기도 하고 예. 어떤 면에서 자신이 어떤 들어간 거를 하나의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저 방송에 그 얘기 직접 합니다. 신혜식 대표가. 제가 이렇게까지 방송 안 하면 우리 직원들 월급 못 줍니다. 지금 방송 스톱되면 지금 월급 못 줘요. 우리 이게 채널이 살아남으려면 예. 방송해야 되고 광고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자,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코로나19에 걸리고서도 방송을 계속했던 CNN의 쿠오모 보고 쿠오모는 왜 칭찬하면서 우리 보고는 이러느냐 이런 또 이제 볼멘 소리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얘기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인터넷에서 계속 올라와 있는데 경찰관한테 나 삼선 의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결국 음성 판정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판정을 받았는데 예. 음성이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밑에 댓글이 차명진 전 의원이 댓글을 남겼어요. 다행이다라는 이런 댓글도 남겼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 전 지사를 향해서 지금 배현진 의원이 예. 어젠가요 또 SNS를 통해서 아니 검사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런 댓글을 그랬죠. 예. 글을 남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건 무슨 홍두깨냐라면서 예.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요즘에 이분들 얘기가 인터넷에서 계속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돼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 뒤에는 슬픈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